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20포인트, 0.58% 하락한 1927.1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3% 내린 591.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급락세를 딛고 비교적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간 15일 S&P 500 지수는 0.25%, 다우 지수는 0.39% 각각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0.07% 약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전날이었죠. 현재 시간 14일 미국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금리 차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아래 공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차가 점점 더 좁혀지더니 이틀 후인 현지 시간 14일 결국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실 올 초였죠. 3월에도 3개월물과 10년물의 이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단기 채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2년물의 금리가 10년물의 금리를 앞서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공포에 치를 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장 현지 시간 14일 모두 다 3%대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광복절로 휴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말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에 갔다 오신 누구랑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막 돌아오신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이 아니고 꽤 됐는데 네. 예, 가족들이랑 갔다 왔습니다. 가족이요? 네. 가족이 될 분과? 아니에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네. 오랜만에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네. 불금이잖아요. 또 네. 휴일에 좀 마음이 떨려서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힘도 주셔야 되고 그렇죠. 종목 상담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광복절하고 또 주말 사이에 끼어 있는 날이다 보니까 약간 좀 오늘 시장을 하루 종일 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이게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사람이 놀 땐 놀아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갔다 와서 또 심기일전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여서 앞으로 지수나 내 계좌가 너무 신경 쓰여서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계좌를 다시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반드시 도움 얻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 밤이었죠. 11시에 코인 캐치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지금 미국장 폭락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주 그리고 네.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한 주를 뭐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뭐 거래소나 아니면 네. 코스닥이나 한 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죠.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 특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일에 미국 증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전부 다 3% 넘게 하락을 하는 뭐 폭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복절 날 정말 빨간 날인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 어린 어떤 마음으로 금요일 날 장 열리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뭐 선방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한 이유는 저는 뭐 다른 이유 다 제끼고 무슨 광복절 때문에 하루 무슨 뭐 완충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 다 떠나서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차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위치하고 미국 시장 위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장 코스피는요, 작년도 2018년도 2,600포인트부터 지금 1,900까지 정말 이게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추세 자체가 하방입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들어올려지는 뭐 이런 잠깐의 구간에서만 좀 재미를 볼 수 있었지 전체적으로 계속 우하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우존스 산업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시장과 굉장히 좀 다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과도하게 좀 빠져 있는 상태, 미국은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격차는 점차 축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뭐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미국의 증시 뭐 떨어진 것도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신고가 랠리 가고 나오는 경제 지표마다 죄다 잘 나오고, 심지어 어제 미국 시장 뭐 잠깐 올라간 것도 또 소비 지표다 또 잘 나왔습니다. 실제로 금리차, 무슨 단기 중기채 금리차가 역전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지막으로 역전됐던 게 12년 전이다. 12년 전에 리먼 사태 왔을 때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어떤 논리로서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바꿔 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고, 우리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아르헨티나 증시보다 하루에 38%가 빠진 아르헨티나 증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정말 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이 저평가 국면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증시는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깔고 대응을 하는 것이 추가 하락을 걱정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는 얘기 계속해서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수급적으로요. 그래도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간이 또 연기금이 또 방어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상쇄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153억 어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코스닥이요. 코스닥은 오늘도 다 빠졌어요.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저 불안해서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수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팔면은 보통 안 좋다, 네네네. 사면 좋다 이렇게 사실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코스닥 차트 보면 제일 많이 빠졌던 그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8월 5일에 아시다시피 이날 한 9년 만에 제일 많이 빠진 날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7.46%가 폭락을 했던 이날인데, 얼핏 생각하면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무지막지하게 팔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날 이 코스닥 가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8월 5일. 자, 외국인 372억밖에 안 팔았고요. 기관은 150억 원 가까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쳤을 때 순수 빠져나간 돈이 200억도 안 되는데 지수가 7%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500억 넘게 팔았는데도 별로 안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그러니까 외인 기관의 매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또 투자 심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대기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시장이 지금 웬만큼 팔아도 박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바닥에서 매도를 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 좀 더 맞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쭉쭉 팔기만 됐다, 이것만 가지고 얘네가 우리나라 시장 버리나 보다, 진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가니까 맨날 팔기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뭐 특징주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수급만 놓고 보면 이번 주에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뭐 거래소나 뭐 코스닥이나 특히 외국인 수급들이 연이어 안 좋았지만, 오늘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업종별로 자세하게 뜯어보면 파는 와중에도 뭔가 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자, 어쨌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구 어떤 투자자든 간에 쌀 때 잡아놨다가 올라갔을 때 팔아요. 결국 그것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용에서 내용 자세하게 봤을 때 뭔가 좀 담아간 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죠. 그거를 따라가야 되겠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담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따라 들어가서 저점에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표면적으로는 팔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백조인가요? 이렇게 물 그렇죠. 아래 있는 백조처럼 그렇죠. 정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찾고 있고 이미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종목을 찾아서 우리도 선취미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티가 나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우리 이거 사고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이러지 않는다고 절대로. 겉으로는 안 좋은 척하지만 네. 몰래 이렇게 딱 이 악한 친구들이라서 그거를 딱 눈치를 채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정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3, 5% 짧은 그게 아니라 네, 네. 진짜 나중에 크게 갈 수 있는 거 그거 지금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코오롱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오늘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만회를 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요일인가요? 우리 수요일에 네. 보면은 20% 넘게 쭉 빠졌어요. 가뜩이나 안 좋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또다시 두드려 맞으면서 쭉쭉 빠져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오롱 티슈진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티슈진은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 좀 어떻게 보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거래 정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티슈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의 여부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엊그저께였죠. 이틀 전 수요일 날 빠졌던 것은 그 인보사에 대해서 그 이제 못 팔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좀 다시 어떻게 좀 이렇게 팔 수 있게 냈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서 약간 좀 한 희망을 약간 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약간 좀 이 와르르 되면서 수요일 날 급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4일이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다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발표를 했는데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사 의견이 한정이 떴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감사 보고서 그 의견이 한정이나 의견 거절이 뜨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거래 정지라든가 혹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은 관리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더욱더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뭐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거는 뭐 과거 우리나라 뭐 제약주들이 뭐 약간 좀 날개를 펴기 훨씬 이전 수준 거의 2011년 수준으로까지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뭐 그동안 어떤 성장 기대감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종목은 뭐 티슈진의 결과에 따라서 뭐 추후에 다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당분 회복이 좀 안 되거나 뭐 이런 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약간 쉽게 예측은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종목 특징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뭐 뒤이어서 다른 것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서도 이 모든 그러니까 악재가 터진 겁니다. 지금 제약업계는 이렇게 악재가 터진 종목이 있고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 다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걱정으로 제약바이오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HLB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15.17% 급등을 하면서 32,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33,6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의 일별 시세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 6월 말 정도였죠. 이미 FDA 승인 불가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한가를 두 방 연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수요일에도 10%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살아날까요? 예, 뭐 이번 주가 얘가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임상 실패 소식 맞고 이제 하한가 두 번 네. 이후에 추가로 7월 달에 계속해서 더 흘러내렸었는데 그 흘러내렸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메꿔지는 흐름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들어서는 뭐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좀 의미 부여를 나름대로 하자면 두 번의 폭락 이후에 7월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는 이번 주에 HLB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이번 주간 단위로 이번 일주일 뭐 하루가 광복절 때문에 빠져서 4거래일만 이번 주는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도 주가가 한 30% 조금 넘게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뭐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야 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의 어떤 대량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주가가 한동안 계속해서 악재를 보이다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 약간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추세가 잡혔다라고 판단하기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다만 이제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자 그러한 악재 때문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돌려세울 만큼 어떤 강력한 호재나 이런 게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직까지는 악재라는 타이틀이 씌워져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빠졌다.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기술적 반등은 일주일에 30%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코로생명과학 LCLB 둘 다 공통적으로 이 악재 그러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좀 사고를 친 종목인데 둘 사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계속해서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는 종목과 악재가 약간 좀 과거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조금 감소되기만 해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HLB다 해서 제약주가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 뭐 잘못하면 다 싸잡아가지고 에이구 이놈들 하고 다 그냥 싸잡아서 우리가 일반화 시켜버리는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제약 업종인데 그러한 상태 즉 사람들이 외면하고 안 좋다고 말하고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정말 좋은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수익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딱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그래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0.96% 상승을 하면서 17만 8,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그때 증자 소식 때문에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바로 회복을 좀 해내면서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러게 지금 며칠째인가요? 7거래일째인가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면서 그래도 계속 상승하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어떻게 보세요? 좋은 흐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지금 뭐 증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지금 아직은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달 방식을 통해서 돈을 그러니까 끌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주가 좀 밀렸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봐서는요. 자 이번 최근 한 열흘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최저점을 찍고 오늘까지 올라온 이 흐름이 이렇게 봐가지고 뭐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올라왔는지 사실 체감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난 사이에 이 종목은 저점 대비 상승률이 60%가 넘어갑니다. 자, 지금 시장 이제 뭐 우리 코스닥 지수가요. 600 깼다가 아직 오늘 뭐 도로 좀 밀리면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기대를 했지만 결국 코스닥 지수는 600포인트 못 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주 월요일에 7.46% 빠졌던 그 이전 수준으로 시장은 아직 되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은 그때 빠진 거 물론 이제 시장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훨씬 넘어가면서 저점 대비 62% 정도의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약주가 뭐 아까 뭐 임상 실패한 종목 HLB 뭐 실패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판매 중단 이런 각종 악재들이 많지만 이 헬릭스미스는 아직까지 자 다음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임상 3상 신약에 대해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다음
다음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굼뜬 시장에서 2주 동안에 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했지만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업종은 거기에 반도체 업종과 제약 업종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랑 제약 업종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시장 자체에서 코스닥, 이거 외국인이 팔아내지만 그 코스닥에서 가장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개 섹터, 제약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속임수일 수가 있겠다.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정말 3년 내, 3년 사이에 시장이 최바닥이라는 얘기는 웬만한 어떤 시장 종목들도 그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만 있다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저를 기회라는 것을 개인 투자자는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종목도 그거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 또 기가 막히게 아무도 잘 몰랐는데 쭉쭉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네. 오셔서 네. 더욱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 처음부터 오늘 방송 아까 뭐 중간 종목 상담 전에 시종일관 제가 제약주 얘기만 거의 맞아요, 계속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놈 요것도 오늘 제약주 얘기하겠구나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현대바이오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거 주고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하신 분 아니면 난 좀 더 현금 여력이 남아 있다. 나는 보편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쪽으로 향해 따라가는 그런 거 쫓은 매매가 아니라 정말 역발상해서 이런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나는 따라가서 선취매를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제약주들 사고를 정말 많이 쳤습니다. 뭐 신라젠이나 HLB 주가 정말 너무 많이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호롱생명과학까지도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정말 이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전부 다 지금 붕괴가 됐는데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 약은 없는데 팔고 있는 게 없으면서 단순하게 기대감만 너무나 더 커졌던 것이 그만큼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요.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 하고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미 세포치료제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이제 해외 마케팅 루트를 이번에 좀 제대로 이렇게 확립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지금 와서 갖추고 있다. 그런 것으로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제 막 하지도 않고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 게 있다는 거. 요게 첫 번째인데 자, 두 번째는 자,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주가가 비싸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도 어땠습니까? 좋다 해서 다 올라간 거 꼭지 사면은 결국 그것이 나한테 재앙이 돼서 돌아오는데 요거는요. 주가가 7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70%가 빠졌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임상 실패했냐?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임상 실패한 종목들이나 70% 빠지는데 그 아무 죄도 없는 종목이 무려 70%가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 근데 빠지기만 한 상태 지금 바닥에서 말이죠. 상승 N자 패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좀 차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좀 흐름은 좋은 종목 중에 SN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N텍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요 종목 보세요. 7월 초에 한번 저점 잡고요.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눌립니다. 하지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한번 올랐다 눌렸다가 다시 두 번째 파동, 본 파동에서 더 큰 시세가 나오는 이런 상승 N자 패턴으로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갈 수 있는 상승 N자 패턴을 최바닥 구간 주가가 고점 대비 70%가 빠져있는 최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상승 N차 패턴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누가 바라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급등을 바라고 있는 상태다. 약 120억 원 정도의 외국인 매집이 최근 약 2달간에 걸쳐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주가 70% 빠진 종목을 외국인이 왜 담을까요? 같이 상패되려고? 아니겠죠.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선취매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시장의 유일한 종목,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급등 수익을 위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더욱더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뜨거운 불금인데 네. 더 활활 네. 태워주실 거죠? 예, 뭐 뜨겁지만 근데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긴 했는데 옛날에 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말복 지나고 나면 이제 해만 줘도 좀 선선해진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무더위, 우리 투자자분들 무더위에 그리고 시장 폭락에 이 두 개 때문에 올해 진짜 8월 달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고생을 다시 되찾아와야죠. 억울하니까 수익으로 가져와야겠죠. 뭘로? 일반 투자자들이 다 좋다는 남들이 좋다는 종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이 일반 투자자들을 외면하지만 누군가 미래의 급등 수익을 위해서 담은 종목 그리고 이제 곧 올라갈 거라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히든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